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심리가 열린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일까요?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이 현재 규정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했었죠.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미국 정계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서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냐. 일단 매일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시황을 남겨드린 이후에 가격이 움직여가지고 네. 저희가 작성을 했을 당시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분석했던 방향성이 네. 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네, 암호화폐 차트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황을 이후에 뭐 실시간 네. 브리핑 그리고 패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팀코스의 매매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 지표를 이제 신호가 등장을 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팀코스의 매매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가 어떤 거냐를 이제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그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 7월부터 시작되었었던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네.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8월, 9월 총 3가지가 있어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률 85.71%를 기록을 하였고요. 총 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률 86.84%, 총 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9월 현재 진행 중이죠. 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률 90.63%, 총수익률 209.51%를 기록을 하고 있고 총 네. 이제 32전 29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90%를 넘는 이 엄청난 고승률 그리고 고수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저희 팀코스의 대표님이신 라노님과 저랑 이제 도비 전문가님이 또 따로 계신데 세 명이서 같이 만들고 계속 네. 수정 및 보완을 해 나갔던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이런 고승률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럼 왜 자꾸 난 사용하지도 못하는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하단 링크에 이제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개발해낸 신호등 지표의 사용 방법 그리고 신호등 지표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팀 코수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실시간으로 봐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보시면 좋겠죠. 현재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8,490만 1,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95% 하락하고 있네요. 353만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787원의 가격을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델리시움 12.32% 상승하고 있네요. 22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자로도 상승하고 있는 어베일입니다. 12.3% 상승해서 210원입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8.42% 상승해서 7.275원, RSS3 8.38% 상승하고 있네요. 194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아 7.58% 상승해서 8,16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IQ 7.63%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원의 가격입니다. 모스코인 5.1% 하락해서 90.9원, 트러스트 스왑 4.94% 하락하고 있네요. 154원의 가격입니다. 이뮤터블 X 4.82% 하락해서 2,348원, 맵 프로토콜 4.47% 하락하고 있습니다. 13.47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캐디노 독스월드 강한 상승세 오늘도 보여주고 있네요. 8.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7.65% 상승하고 있고요. 랠리 5.65%, 스택스 4.8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요. 좀 더 우리 시장을 명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다시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 연준의 빅컷 이후로 이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가 다시 뛰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은요, 인터넷 관련 분야가 막 성장을 하면서 산업국가의 주식시장이 지분 가격의 이 급속한 상승을 봤었던 1995년부터 닷컴 버블이 또 붕괴됐었던 2001년까지를 쭉 걸친 거품 경제 형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나온 호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자료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3순회항소법원에서 SEC 그리고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SEC가 그동안에는 이 칼춤을 많이 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딱 장악당할 뻔한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막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닷컴 버블 당시랑은 네. 현재 금리 상태도 다르고요. 닷컴 버블의 네.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네. 순간 말문이 멈췄었는데 네. 일단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주가였고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면서 이제 연준에서는 그 몰린 자금의 유동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했던 건데 현재는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낮춰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막 그렇게 크게 몰리는 형태도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닷컴 버블의 경우에 뭐 네. 주가 쪽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암호화폐 관련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우리가 상황은 지금 아니다. 상황은? 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음 이제 FOMC에서 네. 금리가 어느 정도가 인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8월 이번 달에 발표된 금리 네. 치처럼 빚것이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제 경기 침체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주는 금리 인하폭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네네. 심리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네. 또 이제 또 한 번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커지지 않나요? 네, 그럼 커질 거고 안전자산 비중으로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에는 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기가 나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악재로서 적용이 돼줄 수도 있겠고요. 만약 빚컷이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호재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맞자.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SEC 설명 같은 경우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비하인커님이 너무 아까 초반부에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크게 제가 또 뭐 부연 설명을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소송을 SEC가 이기느냐 아니면 코인베이스가 이기느냐 이 부분만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시니까 네.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가장 알아보기가 빠르게. 힘드실 거예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단에 종이비행기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네. 저희가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이 어제랑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또 이제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준 이후에 재차 하락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하락 조정 중에 가격이 하락 조정이지만 그 조정 속에서도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 횡보장으로도 파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구간을 이제 상승 파동이 등장을 해주면서 하락 채널 구간을 돌파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는 돌파를 못 해준 모습이지만 중간 구간에서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되었고요. 네.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또 하나의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일본 관점에서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네. 이 62.3K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65K 전고점의 꼬리 기준으로 매물대 구간을 상정을 해보았을 때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진 못했지만 62.3K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를 3일 연속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즉슨 62.3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혹은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는 한 네.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62.3K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이전 차트에서 보았을 때 이 저항 구간이 있어요. 뭐 다르게 본다면은 이렇게 역삼선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을 때 네.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의 매물대 구간이 61.3K 구간이에요. 그럼 61.3K 구간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네. 재차 이런 식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는 하락 채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 말은 즉슨 다시 단기적으로라도 하락 추세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현재 박스권의 형태로 사각형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느냐 아니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를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하단 쪽으로 근데 62.3K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은 61.3K 구간도 중요 매물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제 61.3, 62.3, 65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상단 쪽이든 하단 쪽이든 돌파를 해주는 쪽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동평균선 구간의 색깔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지금 배열 상태를 보았을 때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20, 60, 120으로 네. 역배열에 가까운 배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제일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고요. 네. 장기 이동평균선인 241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방으로 가파른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일본 캔들이 갱신될 때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줄 것이고요.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하방 기울기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상방 쪽으로 전환이 될 것이에요. 그 말은 즉슨 현재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더욱더 응축으로 네.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지금 관점에서도 뭐 제가 이동평균선에 응축하면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응축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는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상방 쪽으로 유리해지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를 보았을 때 조금 상방 쪽에 유리해. 그러면은 보조지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일본 구간에서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단에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와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K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을 이탈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 말은 즉슨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해주고요. 중기 및 장기 K선이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K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면서 하방 쪽으로 떨어져 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 과매수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지 이탈을 해주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는데 페일러 현상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중기 K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을 때 이쪽 구간부터 이쪽 구간까지 네. 매도 구간에서 계속 머물렀었죠. 그럼 이 머물렀을 때 네. 가격이 상방 쪽으로 돌파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페일러가 나고 있었던 당시에는 제가 세로줄을 조금 잘 못 그어가지고 다시 긋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과매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준 모습이고요. 이 상방 지금은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방 쪽으로 페일러가 나와주면서 가격이 상방 쪽으로 폭발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처럼 진행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 네. 우리는 가격이 저점 구간을 이렇게 버텨주는 게 아니라 하방적으로 이탈할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세워야 해요. 그럼 하방적으로 이탈했을 때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느냐? 가격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 및 아까 말씀드렸던 61.3, 62.3 매물대를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져 줄 것이고요. 그럼 떨어져 줬을 때 하단부 쪽에 지지 구간이 총 2개가 있어요. 네. 60 이동평균선이랑 올라와주고 있는 20 이동평균선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은 구름대가 있는데 이 구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스펙 1과 2선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매물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평, 60 이동평균선 작도적 관점을 제외하고 이동평균선 쪽 관점으로 따져본다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만났을 때 반등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반등이 나왔을 때 보조지표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장기 K선 데드크로스가 막 등장을 해줬을 것이고요. 네. 중기 K선 및 단기 K선이 과매도 구간과 유사한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0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과매도 구간인 20선이 아니라 뭐 20선 혹은 30선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 K선이 그럼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적어도 중기 K선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장기 K선의 하방 시그널을 약간 무시를 하고 지금은 이동 평균선
가격들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올라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무시를 하고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봉 차트의 상위 시간봉인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이고요. 주봉 관점에서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화가 되어 있고 20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에서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22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주봉의 캔들 마감의 형태가 22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는 형태로 마감이 돼준다면은 다음 주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주봉에서의 보조지표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단기 K선, 중기 K선 모두 상반 기울기로 현재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상반 기울기에서 평행하게 꺾여진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에서 22동 평균선 구간을 버텨주게 된다면은 재차 골든 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럼 주봉상 장기 K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네. 최고점 부근인 74K 부근 혹은 적어도 이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68.8K 정도 구간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좀 읽어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가장 빠르게 정보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더 단기적인 가격대로 봤었을 때 우리가 어느 가격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낮은 시간봉으로 보려면은 낮은 시간봉으로 당당하게, 내려가야겠죠. 네.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당당하게 네! 바로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직스러워서. 바로 이제 당당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네.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1시간봉 달러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간봉에서도 보았을 때 일봉에서 보았었던 단기 상승 채널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지금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일봉에서 설명드렸었던 62.3 그리고 65K 구간이 주요 매물대 구간이니까 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점 구간 상승 파동이 재차 이 횡보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네. 시작점으로 음. 저점 구간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채널이 또 작도가 가능해요. 이렇게 네. 작도를 해보았을 때 저점 두 군데, 고점 두 군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채널 작도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현재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62.3K까지 떨어지지 않고요. 62.7K 부근 혹은 추후에 만나게 된다면은 62.8K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시 네. 이렇게 반등이 재차 등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 이후에 제가 항상 설명드렸었던 네. 캔들 패턴 혹은 하위 시간봉의 상승 반전형 패턴이 동반이 되었을 때 넥라인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는 1시간봉 관점에서 좋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움직여준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올라가 주었을 때는 65K 구간이 제가 일본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매물대 구간이지만 1시간봉 관점에서는 전고점으로 보는 게 옳아요. 그럼 1시간봉에서 보았을 때 전고 꼬리 기준으로 가격대가 64.8K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네. 1차적인 목표가 부근을 64.8K 구간으로 잡고요. 64.8K 구간에서 이전 전고점에서 나왔었던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네. 아니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네. 네. 이런 식으로 하락 반전 시그널의 형태가 등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나가도 되겠고요. 나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64.8K 구간을 돌파한 65K 수평적 매물대라던가 네. 아니면은 일봉 단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었던 가격대를 따시면은 67K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쪽 구간까지 뭐 분할 익절을 해 나가면서 일부 포지션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시간봉에서의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응축하고 있는 시나리오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및 시황 관점으로
차트로서 설명을 드렸을 때 네. 상방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저의 시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구간이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인데 이 응축한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이후 종가 기준으로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면서 가격이 올라가진 형태이고요. 네. 지금은 다만 약간 고점을 낮추려고 하고 있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렇게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는 또 하나의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할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현재 이 응축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폭발을 하는 구간은 수렴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이 수렴 구간의 상단부 혹은 하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격이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근데 현재 제일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121 이동평균선인데 120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63.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63.2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하방 쪽으로의 폭발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포지션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63.2K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익 실현을 나간 쪽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시간봉에서의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K선을 제외한 중기, 장기 K선, 상반기 일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 근처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준 형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형태이나 단기 K선 과매수 구간 이탈하고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고요. 중기 네. K선도 과매수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네. 63.2K 구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63.2K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2.3K 구간 매물대 에서의 네.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혼자 서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저희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역시도 매우 뜨거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봐야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으로 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장 중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표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 차트예요. 네. 이 위쪽에 보이는 가격이 도미넌스의 가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선이 네.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도미넌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네. 그럼 비트코인 상승, 도미넌스 하락을 왼쪽에 준비해온 표로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은 하락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네. 알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상승, 하락, 네. 강한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요. 이 말인 즉슨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넘어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를 들면 되겠고 네. 하락 추세를 유지하던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락 추세를 유지하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락 반전, 아니 상승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그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네.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도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흐름까지도 쭉 읽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종목이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까? 우리 코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에 보석 같은 코인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리 함께 살펴볼 종목 리플, 위믹스, 솔라나, 토커막 네트워크, 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리플은 현재 보합하는 상태입니다. 787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가격 변동성이 좀 있을 때에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또 갈렸습니다. 한 분석가들은 뭐 1달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 역시도 제시가 됐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이 XRP 곧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리플 차트 오늘은 좀 어떤가요? 네, 리플 차트 바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네. 달러 차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달러 차트로 잠깐 살펴보고 바로 원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달러 차트 기준 및 뭐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작도적 관점은 비슷합니다. 네. 뭐 이평선 관점도 비슷하고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작도가 가능해가지고 네. 달러 차트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주봉 관점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구간까지 말 그대로 보합,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주봉 관점에서 응축이 진행 중인 형태이고요. 일봉으로 내려가 보았을 때 네.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또 재차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수렴 구간에서 상단부 구간이랑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주봉 관점에서 상단 추세선, 하단 추세선이랑 이격도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있고요. 이 일봉 수렴 상단부 구간 돌파하면은 주봉 상단 네. 추세선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주봉 관점에서 작도 관점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언제 이제 굉장히 강한 상방적으로 가격이 진행되겠느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수평장선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았을 때 네. 주봉의 수렴 상단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과 더불어 매물대 구간도 돌파를 해주는 0.6585 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 상승 채널을 이탈해준 시점은 어디냐라고 가정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도 이탈을 하지만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고 매물대 구간까지 이탈을 해야지 진짜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저점 구간인 0.5불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리플코인 같은 경우 재차 큰 조정 네. 폭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원화 차트로 넘어가서 정확한 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화 기준으로서는 지금 803원에서 816원 정도 구간에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지금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방어해주는 단기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지만 지금은 현재 고점 구간에 또 하나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의 작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 816원 매물대 네. 꼬리 기준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서는 적어도 816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네. 다음 전고점인 뭐 920원에서 900원대의 매물대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인 745원 구간 이탈을 한다면은 전적점 구간 매물대 기준인 690원의 이탈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리플도 모든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60이동평균선 구간을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었던 모습인데 오늘자 캔들이 60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오늘자 캔들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성공을 해주고요. 내일자 캔들이 돌파 마감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주게 된다면은 네. 상방 돌파 가능성을 조금 열어주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일봉에서의 보조식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약간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가격이 242동평균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 네. 중기 K선 하반기 율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 과매수 구간 근처에서 기울기가 하반기 율기로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 진입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 언제 진입을 하느냐? 이 중기와 단기 K선의 하반기 율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을 때라고 한다는 것은 저점 구간 혹은 저점과 비슷한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제일 네. 하단부에 존재를 하고 있는 120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네. 그쪽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리플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1.71%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5,9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솔라나 호재거리들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마트폰을 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시장의 관심을 싹 흡수했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렸었는데요. 또 이제 생태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커톤, 이 개발 이벤트죠. 이건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신청자나 해커톤 우승자에게 잠재적인 투자자랑 지도자를 원래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솔라나 재단이 아주 우수한 개발자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협업하는 이슈까지도 나와줬네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보물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렴의 하단부 저항 구간 및 지금 진행이 또 따로 되고 있는 삼각 수렴의 상단부 구간이 겹쳐져 있는 구간이에요. 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상단부 구간을 돌파함과 더불어 네. 현재 고점 구간에 꼬리를 달고 떨어진 20만 3천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네.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생겨요.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20만 3천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고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 준다면은 네. 16만 원에서 17만 2천 원 선이 강한 매물대 지지 구간이고요. 수렴 구간의 하단부 추세선의 가격이 17만 2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평 지지선 구간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에요. 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17만 2천 원 구간 혹은 16만 원 구간 매물대 사이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쌍바닥을 형성함에 따라서 하반 기울기가 해소가 되고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만 내려와주고 있는 62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선인스팽 원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242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에서 이제 점차 평행해지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122이동평균선 지금 이제 막 데드코스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될 시 122이동평균선 및 242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고 네. 그 구간 가격대는 어디냐? 20만 7,500원 선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20만 3천원 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한 얘기는 네. 더 위에 20만 7,500원 구간의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242이동평균선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서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가격이 떨어져 주었을 때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수렴 하단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매물대 구간이 22동평균선보다 조금 밑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난 이 솔라나 코인의 장기 프로젝트가 나는 믿을만하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고 싶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될 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1차 빠른 눌림목 구간으로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겠고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차트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위믹스 되겠습니다.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위믹스 0.6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20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오늘자로도 있었죠. 이 위믹스 유통량을 허위로 발표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믹스 시세 하락과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유동화 중단 발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아니다, 혐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이끌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위믹스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위믹스가 그러면은 꽃길만 있을지 네. 아니면은 함정이 있을지 한번 차트 네.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줌에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의 고점 구간을 약간 기울기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네. 상단부 구간 가격대가 약간 달라요. 따라서 기존에 진행이 되었었던 하락 채널 구간은 돌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네. 이렇게 작도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었었던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요. 상체 채널 하단부 구간을 가격을 이탈을 하지 않고 저점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줄 수 있겠고요.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넥라인 구간 즉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의 가격대는 1340원 정도 구간이에요. 134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네. 하단부 반등 그 다음에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네. 그럼 현재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큰 추세는 하락 추세니까. 네. 그럼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을 때 가격대로 따지면은 1170원을 혹은 1100원대 후반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뉴스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차라리 더 오르는 것을 기다린 이유 네. 저항 구간인 상승 반전형 패턴의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인 134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 부분은 어디다 두느냐?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570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네요. 언제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1차 목표가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대략 1570원 정도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윈스코인의 이평선 상황은 어떻느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 이동 평균선 및 구름대 선행 스팬 원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인데 네.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재차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리테스트 저항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한 형태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동 평균선적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네. 윈스코인 같은 경우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단기 장기 K선 하방이고요. 중기 K선은 상방 기울기인 모습이에요. 네. 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보아야 되는 장기 K선의 형태가 데드크로스 이후 골든크로스 그리고 재차 바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는 네. 추가적인 하락 시그널을 나타내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네. 정리를 하셔라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도 62동 평균선 구간인 117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위믹스 오늘자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까지도 봐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토카막 네트워크 톤 되겠습니다. 톤 역시도 이슈가 있었죠. 이 생태계 내 지갑인 마이톤 월렛이 트론 블록체인과의 이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DT를 포함하는 TRC20 토큰 표준 기반 자산들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트론은 이 생태계를 몸집 키우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톤이 함께 편승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황금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톤 코인의 차트 안에는 보석이 숨어져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석이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오랜 네. 기간 동안 하방 추세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함과 더불어 현재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다만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전 전고점 구간이었던 1,600원 선의 전제를 하던 수평장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정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600원 선 및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700원 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1,7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끝나냐? 이 전고점인 1870원 구간에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70원에서 꼬리 기준으로 1940원 정도 구간까지는 네. 돌파를 성공적으로 해줘야지 상승 추세가 더욱더 크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톤코인 같은 경우 지금 빨간색 구간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어요.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고 빨간색 구간과 노란색 구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 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그 위쪽 구간에 저항선이 없느냐 바로 위쪽의 기준선이 1786원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일본 관점에서 전고 저항 매물대인 1870원에서 194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쪽 기준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던가 네. 아니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1300원 선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신 이후에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톤코인까지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등락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역시도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쭉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바로 썬코인이네요. 썬코인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썬코인은 0.5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31.3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꾸만 이 트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론 생태계에서 최근에 이제 밈코인을 발행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썬펌프가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 이 DWF 랩스와 썬토큰 유동성 보장을 목적으로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는 호재거리가 있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우리 차트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썬코인 차트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썬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되었었다가 박스권 혹은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서 네. 힘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모아간 이후에 상승 폭발 진행된 형태이고 상승 폭발이 나와줌에 따라서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는데 네. 파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파동 이 등장을 해준 형태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파동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1파, 2파, 3파 쏘고 이제 4파가 내려와주고 있는 하락 파동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3파 시작점인 이쪽 구간 매물대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24원에서 27원 구간 매물대 구간인데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재차 5파 시작점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해요. 네. 그 다음에 하락 채널의 형태로 지금은 단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쌍바닥 구간 다져주면서 현재 저점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네.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쌍바닥을 형성해줌에 따라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점차 완화될 것이고요. 그럼 22동 평균선 및 이 기준선 부근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 주었을 때 네. 저희 신호등 지표에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하위 시간봉에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코인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쉴 새 없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코인 탐험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봤는데 네. 보물이 들어있는 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리플 솔라나 위믹스 중에서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응축 이후 추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보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위스코인은 아직까지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빈 네. 보물 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톤코인이나 썬코인 같은 경우에도 톤코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거나 네. 가격이 하단부로 떨어졌을 때 상승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하기 적합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 상자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이렇게 원정을 떠나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함께 탐험해주신 원정 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 네.